여러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제 집에서까지 쫓겨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저는 결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69살이고요. 평생을 시장에서 분식집 장사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하며 40년 넘게 살았어요. 손님들은 저를 떡볶이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아들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제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며느리 유나는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예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SNS도 열심히 하고 럭셔리 엄마라는 이미지로 꽤 유명해졌더라고요. 광고도 찍고 협찬도 받고 보기 좋았어요. 처음엔 말이죠. 문제는 저희 존재가 그 아이의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카페 앞으로는 지나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볼까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주 성민이의 5살 생일이었거든요.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설레었어요. 손주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새 옷도 사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하루 전에 유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오실 때 너무 시장 냄새 나는 옷 입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발 다른 분들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뭘 하시는 분인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시장 냄새라니. 40년 넘게 정직하게 장사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손주 생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말 화려했어요. 풍선 장식에 케이터링에 손님들도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저는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평생이란 손은 감출 수 없잖아요. 성민이가 저를 보고 달려와서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때 유나가 아이를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성민아,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더러워져.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더러워진다고요? 제가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새 달래주고 아플 때 등에 업고 병원도 뛰어갔는데. 그런 제가 더럽다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유나가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 성민이 할머니요? 그분은 시장에서 떡볶이 파시는 분이에요. 좀 촌스럽죠? 하하. 그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촌스럽다고요? 그 촌스러운 할머니가 당신들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케이크 커팅할 때였어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까이 갔는데 유나가 갑자기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비켜주세요. 사진 망쳐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좀 눈치가 없으세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생활에 끼어들지 마시고 알아서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재민이는 어디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는다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게 죄인가요? 저는 조용히 선물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어요. 성민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울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는데 내 새끼가, 내가 목숨처럼 키운 새끼가 나를 버리다니. 그런데 울다가 문득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불쌍한 늙은이인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 말이에요. 4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그때 분식집 사장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정희야, 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을 안 모으냐? 적금도 넣고 조그만 땅이라도 사놔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하루에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땅 한 평을 샀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 땅이라 정말 쌌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점점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사들였고요.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제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가게가 잘 돼서 옆 가게도, 그 옆 가게도. 지금은 시장 상가 건물 전체가 제 것이에요. 주식도 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주식을 할 줄 안다는 것도 모르죠. 20년 전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해서 지금은 글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숨겼냐고요? 아이들이 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살았으면 해서였어요. 돈이 있다고 알면 게을러질까 봐서 말이에요. 재민이가 카페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임대로 주면서도 마치 남의 건물인 것처럼 했거든요. 월세도 시세의 절반만 받으면서 말이에요. 아이가 자립심을 가졌으면 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거라면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상민 변호사님이라고 제가 20년 넘게 신뢰하고 지낸 분이에요. 사실 재민이 카페 계약도 이분이 해주셨거든요. 변호사님, 이제 정말로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정희님 충분히 화날 만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카페 임대차 계약부터 정리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해 주셨어요. 재민이 카페 건물주가 바로 저라는 것. 그동안 월세를 절반도 안 받았다는 것. 카페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제가 몰래 지원했다는 것.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유나가 쓰는 신용카드도 제 것이었어요. 가족카드라고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데 그것도 다 제가 내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뒤에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카드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뭔 일 있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엄마 시간 있을 때 한번 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에 재민이가 유나와 함께 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카드 정지된 것도 있고 카페 건물주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런가 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쭉 펼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서, 주식 계좌 내역. 재민이와 유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엄마? 너희가 모르는 엄마 진짜 모습이야. 저는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너희 카페 건물, 그거 엄마 거야. 월세도 시세의 절반도 안 받았고, 운영자금도 내가 댔어. 너희가 쓰는 신용카드, 그것도 내 돈이고. 유나가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뭐, 촌스러운 떡볶이 할머니, 더러운 시장 냄새 나는 늙은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아,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는 불쌍한 늙은이인 줄 알았지. 내가 너희한테 빌부터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 재민이가 머리를 감싸주더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가. 그래, 너희는 그동안 나한테 빚지고 산 거야. 그런데도 나를 창피해하고 더럽다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더 많았어요. 특히 너 유나야.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럭셔리한 생활. 그거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내 SNS에 나오는 비싼 가방, 명품 옷들, 호텔에서 하는 생일 파티. 누구 돈으로 했는지 생각해봐.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그냥 편하게 받기만 하면서 정작 그 돈을 번 사람은 부끄러워했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마음이 좀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며칠 뒤에 재민이가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무릎을 꿇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일어나, 재민아. 엄마한테 무릎 꿇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유나한테만 신경 쓰느라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진짜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거든요. 재민아, 엄마가 화난 건 내가 유나 편만 든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너희가 성민이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한 거야. 그 아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재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민이한테 할머니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가르친 거잖아. 그게 제일 화나는 거야.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나가 혼자 왔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유나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 일어나, 유나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았어요. 유나가 정말 오래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달라지겠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성민이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대로 가르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결국 제가 원했던 건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였거든요. 유나야, 일어나. 이제 됐어.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성민이를 데리고 자주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니?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건물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돈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많이 가지고 있어. 와, 대박. 그럼 할머니 진짜 부자네요. 아이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성민아, 할머니가 부자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사셨는데요?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지금 이만큼 된 거야. 성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몇 달 뒤에 재민이가 카페를 새로 단장했어요. 그리고 메뉴판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더라고요. 할머니의 정통 떡볶이, 이런 식으로요. 엄마 레시피로 떡볶이 메뉴를 추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오셔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가서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맛이네요. 사장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유나도 달라졌어요. SNS에 제 사진도 자주 올리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떡볶이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시장 장사로 건물주 된 할머니. 이런 제목으로 기사도 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오기 시작했어요. 제 떡볶이를 먹으려고요. 그리고 저한테
인생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느 날은 젊은 엄마가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따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봐요. 하루하루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결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한 일도 시작했어요. 작은 장학금도 만들고 창업하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도 주고.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게 훨씬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유나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시장에서 일했던 걸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도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저를 좀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주 상의도 하고 제 조언도 구하고. 무엇보다 성민이가 제일 달라졌어요. 이제는 할머니 자랑하기에 바빠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떡볶이 진짜 잘 만드신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성민이가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예요.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모욕과 상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 지냈을 테고 가족들도 제 진짜 모습을 몰랐을 테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요즘에는 분식집도 새롭게 꾸몄어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으로요. 하지만 맛은 그대로예요. 40년 된 그 맛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인스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당당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는 지역 상인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 강연을 들으러 온 분들 중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시장에서 30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부끄러워해요.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듣고 힘이 났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가진 건물 중 하나를 문화센터로 만들려고 해요. 전통 음식을 가르치는 요리 교실도 만들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정인의 마을 부엌이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단순히 음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 선배들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유나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요. 어머니, 제가 SNS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예전의 유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성민이도 자기가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떡볶이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작은 손으로 떡을 썰고 양념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건강해야겠다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가진 걸 아이들한테 다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물론 필요한 것은 도와줄 거지만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대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얼마 전에 재민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왜 진실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알았다면 엄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뭘 가졌든 상관없이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많다고 알았다면 잘해줬을 거라고. 그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재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분식집에 가서 준비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런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제 자신에 대해 당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는 성민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들아, 우리 할머니야. 떡볶이 진짜 맛있게 만드셔. 아이들이 와글와글.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할머니, 저희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못 만드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할머니도 분명 다른 걸 잘 하실 거야. 모든 할머니는 특별해라고 했어요. 성민이가 자랑스럽게 우리 할머니는 건물도 많이 가지고 계셔 라고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우와, 대박 하더라고요. 그때 유나가 와서 아이들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할머니가 돈을 많이 가지신 게 아니라 혼자서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이만큼 일궈내신 거야. 그게 정말 멋진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아이가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요. 만약 그날 유나가 저를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고, 가족들도 제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날의 아픔이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69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말이에요. 며칠 전에 성민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어요. 지금이야, 성민아. 할머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 수 있어서. 그리고 성민이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성민이가 웃으면서 제 팔에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할머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저처럼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계신 분은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뭘 가졌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린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가족일수록 더 솔직하게 소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69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젊은 세대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성민이가 클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이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싶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오늘도 분식집에서 성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어른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저는 박정희 69세 떡볶이 할머니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